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첫 장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마음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음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요. 현재 한국 팟캐스터들 사이에서 나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마음의 이야기는 늘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미니 팟캐스트 시리즈예요. 이는 첫 번째 원칙 사고, First Principles Thinking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죠.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문제의 형성 과정을 더 잘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이랍니다. 어떻게, how와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에만 집중하다 보면 왜? 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곤 해요. 하지만 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문제는 훨씬 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답니다. 나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오늘의 주요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지난 미니 팟캐스트에서 왜 우리는 화풀이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왜에 대한 답에 이어 이번 장편 팟캐스트에서는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 제가 나쁜 감정들을 어느 정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팟캐스트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나쁜 감정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계시다면 이는 질병일 수 있으니 심리학과 전문의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때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법, 전화 거는 법,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는 법 등을 물으셨죠. 그날은 한여름 오후였고 저는 막 학교에서 돌아와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친구와 다투고 선생님께 꾸중까지 들은 터라 속이 아주 답답하고 불쾌했죠. 그런데 아무리 알려드려도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헤매셨어요. 그 순간 쌓여있던 모든 짜짐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쳤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됐어요. 이제 그만 물러보세요. 저도 몰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을 때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걸음마를 떼도록 도와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주시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주신 그분께 제가 그만큼의 인내심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이나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전위,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 즉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상사에게 불만을 참으며 대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족에게는 화를 내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결국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남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한마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강연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짜증의 늪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는 행동을 저지르곤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 최근에 저를 자제하고 점차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 한 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Emotions are not problems to be solved. They are signals to be interpreted. 마이너스, 비로니카 투갈레바.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해석되어야 할 신호이다. 비로니카 투갈레바.
비로니카 투갈레바. 1. 왜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 따르면 감정은 어떤 사건과 접했을 때 인간이 보이는 다양한 태도이자 반응입니다. 이는 다른 사건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뇌가 인지보다 먼저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은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본래 타고나는 것이며 즉각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이나 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나타난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감정 억압. 하지만 지금까지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여겨지곤 하며 거기에서 감정 억압이 발생합니다. 감정 억압은 피하고 싶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는 행동이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쇼핑을 하거나 과도하게 일하거나 감정을 속이기 위해 자극적인 물질이나 술을 찾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들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스프링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강하게 누를수록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순간 손을 놓으면 스프링은 엄청난 힘으로 다시 튀어오를 것입니다. 2. 왜 감정은 신호일까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모두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감정 뒤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만약 긍정적인 감정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인 신호라면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감정을 이해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팟캐스트 마인드 앤드 믹스의 진행자인 닉 위그널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Hit the pause 버튼.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렁거리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잠시 멈춰서세요. 2. 숨을 쉬세요. Take a breath. 균형을 되찾기 위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소한 몇 번 깊이 숨을 쉬면 몸과 마음이 다시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는 쓸모없는 생각에서 당신의 주의를 돌리고 당신의 감정이 스스로 소멸하거나 약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3. 감정 명명하기, Emotional Labeling. 솔직히 말해 슬프거나 낙담했을 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약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도 이렇게 위로하곤 했죠. 뭘 그렇게 슬퍼해. 기운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저는 제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감정 명명하기는 방금 겪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 예시. 퇴근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저는 꽉 막힌 도로와 수많은 사람 그리고 카운트다운하는 빨간 신호등 사이에 갇혔습니다. 게다가 제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뻔뻔하게 끼어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어서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죠. 하지만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제 마음속에 뭔가 울렁거리는 것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단계들을 따라 행동하기로 했어요. 멈추고 숨을 쉬고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화가 나 있지만 끼어든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빗속에서 차가 막혀서 화가 난 거야. 집에 사가는 음식이 맛없어질 테고 가족들이 기다려야 할 테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집에 전화해서 늦을 거라고 음식이 식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괜찮아. 집에 와서 다시 데워 먹으면 돼. 그런데 조심해서 와야 해. 천둥번개가 너무 심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저는 곧바로 진정되었고 화도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뇌는 단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뇌 안에 있던 초기 감정들을 정리하여 다른 부분들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가 무심코 내뱉은 욕설을 끼어들던 운전자가 들었고 그 사람도 화를 내며 저와 말다툼을 벌였다면요. 심지어 계속해서 차를 밀어붙여 저를 더 불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죠. 저는 더욱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도 부모님이 물으셔도 아무 말 없이 사온 음식은 식어 있었고 저는 화가 나서 밥도 먹지 않았겠죠. 아버지는 제가 말없이 고집이 세서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꾸짖으셨을 겁니다. 저는 더욱 불만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을 거예요. 결국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함께 남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감정에 책임지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책임진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 또는 다른 누구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유발한 원인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감정 억압과 감정 통제,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집에 도착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현관 밖에 두세요. 그럼 집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증과 피로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점차 쌓여 어느 날 폭발할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도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감정 억압입니다. 불만을 억지로 억누르고 터져 나오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죠. 반면 감정 관리란 감정이 외부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일정 수준과 한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집에 돌아와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 모두가 평생 배워도 쉽지 않은 교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크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평온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모두 연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도 아직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치유하는 세대, 우리의 부모님은 심리상담사가 아닙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만의 문제들을 안고 계시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부모님께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당신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함께 치유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이야기 미니 팟캐스트는 틱톡 채널의 한 조각 퍼즐이고 이번 퍼즐의 주제는 바로 가족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편 팟캐스트 내용은 주로 가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다른 문제들과 관련된 감정들은 잠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팟캐스트의 맨 처음 질문에 답하셨나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